어쨌든 네 엄마 자리는 아무나 들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야. 한서방이 정 외로워하면 내가 적당한 사람으로 알아볼 테니 너도 네 아빠 설득 좀 잘해봐. 할머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데 조건에 맞춰 적당한 사람을 옆에 두라고 하면 할머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건 세 명을 동시에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박정수는 팩트를 폭격 수준으로 조근조근 내뱉는 보미의 말에 더 이상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을 이쁘게 잘 이어가던 광숙과 동석의 사이에 불청객인 장모님이 나타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는데요. 동석과 광숙의 결혼을 반대하는 박정수에게 의외로 보미가 광숙의 편에 그리고 동석의 편에 서서 든든한 한 몫을 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청객이 나타났어도 곁에 지원군들이 많아 보여 조금은 안심이 되는 동석과 광숙의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아침. 박정수는 오랜만에 손주들과 사위와 함께 식탁에 오붓하게 둘러앉아 아침 식사를 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 저희도 할머니랑 오랜만에 밥도 먹고 얘기도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한국에 좀 더 자주 놀러 오시면 좋겠어요, 할머니. 보미가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합니다. 근데 할머니, 우리 다 출근하면 심심하시겠어요. 그러자 동석이 말합니다. 장모님 오늘 별일 없으시면 호텔로 나오세요. 저랑 점심이라도 같이 드시죠. 혼자 집에 계시면 적적하시니까요. 아니야. 나 오늘 약속 있어. 걱정 마. 친구랑 점심 같이 먹기로 했거든. 한서방도 알지? 대성그룹 사모님 나랑 베스트 프렌드인 거. 나 한국 왔다고 했더니 만나자고 하더라고. 다들 나 걱정 말고 출근들 해.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치고 동석과 결이 그리고 보미는 다들 출근을 합니다. 얼마 후 장모님은 외출 준비를 하고 친구를 만나러 집을 나섭니다. 고즈넉하고 조용한 어느 한식집에서 장모님은 대성그룹 사모님을 만납니다. 정 여사 오랜만이야. 박 여사는 작년보다 얼굴이 더 좋아졌네. 둘은 서로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회포를 풀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장모님은 친구와 맛있게 점심 식사를 하고 카페로 자리를 옮깁니다. 여기 카페가 넓고 프라이빗하게 되어 있어서 조용하고 좋더라고. 내가 요즘 자주 오는 곳이야. 그래? 나도 이런 카페가 마음에 들어. 나이 들어서 그런지 조용한 곳이 좋아. 시끌시끌한 카페는 정신이 없어서. 둘은 커피를 주문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지금 어디서 지내는 거야? 호텔? 아니, 처음엔 호텔에 있었는데 봄이랑 결이도 보고 싶고 해서 지금은 사위 집에 며칠 묵고 있어. 그랬구나. 한 회장이랑 손주들은 잘 있고? 그럼 다들 잘 지내고 있어. 그나저나 한 회장은 혼자 된 지 꽤 오래되었는데 외롭지 않나? 아직도 여자가 없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한국 들어와 보니까 만나는 여자가 있긴 하더라고. 아, 그래? 잘 됐네. 근데 왜? 박 여사는 사위가 여자 만나니까 서운해? 아니, 한 회장도 이제 좋은 상대 만나야지. 근데 만나는 여자가 결혼 상대까지는 안 되겠더라고. 왜? 누군데? 만나봤어? 친구의 질문에 장모님은 고민 상담이라도 하려는 듯 이야기를 쏟아냅니다. 내가 한국 도착하자마자 호텔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그 공적인 장소에서 글쎄 경박스럽게 한 회장한테 오빠라고 부르더라고. 물론 내가 장모인지 몰랐으니까 그랬겠지만 엄연히 한서방이 그 호텔의 회장인데 호텔에서 오빠라고 부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둘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자 친구도 맞장구를 칩니다. 그러게. 박 여사 맘에 안 들만 했네.
그리고 우연히 호텔 로비에서 남자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여자 엄마가 딸 소개팅남한테 명품백을 받았다나 봐. 그 사람 말로는 모녀 사기단이라고까지 얘기하더라고. 그 말을 들으니까 그 여자가 한서방을 순수한 감정으로 만나는 건지 의문이 들어. 심지어 내가 우연히 그 여자 엄마를 호텔 에스테틱에서 마주쳤는데 딸이 한 회장 피양 세니머니 떠들면서 교양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보이고. 얘기 들어보니까 한서방이 그 집 시동생들까지 살뜰하게 챙겨주고 있더라고. 아무튼 한서방의 사회적 위치도 그렇고 우리 손주들 생각하면 여러모로 적합하지 않은 여자야. 그래서 내가 만나서 알아듣게 얘기했는데 변함이 없네. 무엇보다 우리 한서방이 그 여자한테 홀딱 넘어간 것 같아. 물론 둘이 연애하는 거야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한서방이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서 걱정이야. 그래. 소개팅했던 남자가 모녀 사기단이라고까지 했다면 진짜 한 회장 돈 보고 접근한 거 아닐까? 큰일이네. 박 여사 골치 좀 아프겠다. 다시 만나서 결혼은 절대 안 된다고 못을 박아놔. 사람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잖아. 친구의 말을 들은 장모님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그날 오후 친구와 헤어진 장모님은 급기야 독수리 술도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택시에서 내린 장모님은 술도가 건물을 쓱 둘러보더니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실례합니다. 인기척을 느낀 공장장이 안쪽에서 고개를 내밀더니 박정수를 보고 문 앞으로 나오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누구 찾아오셨나요? 술도가 대표 마광숙 씨 좀 만나러 왔는데요. 아, 네, 여기 잠시 앉아 계시죠. 공장장은 박정수를 쇼파로 안내하고 광숙을 부르러 갑니다. 대표님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막걸리를 휘젓고 있던 광숙이 작업복 차림으로 나옵니다. 저를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동석의 장모님임을 알게 된 광숙은 화들짝 놀랍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장모님은 고개를 슬쩍 들어 광숙을 보며 말합니다. 내가 잘 찾아오긴 했네요.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불쑥 찾아왔어요. 광숙이 당황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자 장모님은 사무실을 탐탁치 않은 시선으로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갑자기 질문을 쏟아냅니다. 술도가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은가 봐요. 언뜻 보기에도 아담해 보이는데. 직원은 몇 명이나 있어요? 막걸리 매출은 잘 나오고 있나요? 광숙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장모님의 질문을 받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대답합니다. 아, 네. 아담해 보이기는 해도 안쪽 공장은 술을 제조하는데 어려움 없을 만큼 꽤 큰 편이고요. 아직 직원은 몇 명 없지만 막걸리 납품에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어려움은 좀 있었지만 미국 수출도 진행되고 있고 해서 매출은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숙은 대답을 하면서도 대체 동석 씨 장모님한테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장모님은 광숙의 대답을 다 듣고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었어요. 마광숙 대표가 술도가에 부심이 꽤나 많아 보이네요. 직접 와보니 마광숙 씨가 왜 우리 한서방을 만나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우리 한서방 놔줘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듣자 하니 밑에 줄줄이 딸린 시동생들도 한서방이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하고 우리 한서방이 좋은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할 수 있게 광숙 씨가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물러났으면 해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호텔 안주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광숙 씨는 어울리지 않아요. 내가 연애를 찬성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한서방이 진짜 결혼이라도 결정할까봐 노파심에 내가 이렇게 직접 찾아온 거예요. 마광숙 씨 똑똑해 보이고 어느 정도 경우는 있어 보이니까 내 말 잘 알아들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어제 호텔 에스테틱에서 어머니 뵈었는데 좀 불쾌했어요.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닌데 장모님이나 된 듯이 떠들고 다니시는 거 좀 자제해달라고 전해주세요. 호텔에 소문이라도 나면 우리 한서방 앞길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으니까. 장모님의 단호한 한마디 한마디에 광숙은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당황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장모님은 내가 다시는 마광숙 씨 또 찾아오는 일 없도록 해주세요. 라는 마지막 말을 끝으로 술도가를 나섭니다. 광숙은 장모님이 나간 후에도 뭔가에 뒤통수를 맞은 듯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공주실이 들어옵니다. 광수가 지금 나간 사람 누구야? 너는 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어? 공주실을 보자 광숙이 따지듯 묻습니다. 엄마, 호텔 에스테틱 갔었어? 응. 한 회장이 나 거기 편하게 이용하라고 직원들한테 특별히 지시해 놓겠다고 해서 가봤는데. 왜? 거기 가서 또 무슨 말을 떠들고 다닌 거야? 사실 조금 전에 동석 씨 장모님 다녀가셨어. 한 회장 장모님? 장모님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얼마 전에 한국 들어오셨어. 근데 왜 너를 찾아왔대? 사실 호텔에서 몇 번 마주쳐서 동석 씨가 정식으로 인사를 시켜줬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드시는 모양이야. 에스테틱에서 엄마도 만났다던데? 아니 그럼 거기서 만났던 그 여자가 한 회장 장모님이었단 말이야? 나한테는 그냥 집안끼리 잘 아는 사이라고만 하더니. 아니 근데 지가 전와이프 장모면 장모지 왜 한 회장 결혼까지 관여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나 살다 이런 꼴은 또 처음 보네. 아니 그리고 우리 광숙이가 어디가 어때서 맘에 들고 안 들고 따지고 난리래. 내가 이 여자를 그냥. 공주실이 불같이 화를 내며 당장이라도 쫓아갈 기세로 일어나자 광숙이 다급하게 말리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진정해. 엄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광숙은 애써 괜찮은 척 했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공주실은 분이 풀리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서도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동석에게 전화를 걸고 맙니다. 네 어머니. 한 회장 이래도 되는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장모라는 사람이 다짜고짜 찾아와서 광숙이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도 되는 거냐고. 내가 한 회장을 봐서라도 참으려고 했는데 너무 속상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우리 광숙이가 어디가 어때서 결혼을 반대한다고 여기까지 찾아와서 상처를 주냐고. 공주실은 점점 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눈살을 찌푸리며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던 동석은 공주실을 진정시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요. 제가 장모님께 제대로 말씀을 못 드려서 아마 오해하셨을 거예요. 광숙 씨에 대해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려서 앞으로는 걱정 끼쳐드리는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전화를 끊고 동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손을 이마에 가져다 댑니다. 이때 보미가 과일을 들고 동석이 방으로 들어옵니다. 아빠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세요. 너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동석이 말끝을 흐리자 보미가 적극적으로 말을 유도합니다. 말씀해 보세요. 저도 다 큰 성인이고 말 못할 게 뭐가 있으세요? 아빠 뭐든 들어드릴게요. 보미가 온화한 표정으로 동석을 바라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할머니가 아무래도 광숙 씨를 많이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 결혼 반대하신다고 직접 술도가까지 찾아가신 모양이야. 그래서 아빠가 너무 머리가 아프다. 진짜요? 할머니가 마광숙 대표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할 텐데. 근데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빠 옆자리에 계실 분을 까다롭게 이것저것 조건 따져서 골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희한테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 네. 집안에 사람 들이는 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 할머니도 고민 많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보미의 말을 듣고 동석은 머리가 더 복잡해졌습니다. 동석의 표정이 안 좋자 보미는 마음이 쓰였습니다. 다음 날 보미는 할머니께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할머니, 저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어요. 제가 할머니 좋아하시는 냉면집 모시고 갈게요. 할머니 한국 나오시면 그 냉면집 꼭 가시잖아요. 그래. 그 냉면은 꼭 먹고 가야지. 알았어. 저녁 때 보자. 그래도 할머니 챙기는 건 우리 이쁜 봄이밖에 없구나. 봄이는 그날 저녁 퇴근 후 할머니를 모시고 냉면집에 갑니다. 할머니 맛있죠? 그래. 맛있구나. 여기 냉면집은 맛이 변하지 않아. 옛날 그대로네. 박정수는 매우 흡족해하며 냉면을 먹습니다. 할머니, 저는 엄마 돌아가시고 15년 동안 아빠가 일만 하시고 여자라고는 근처에도 안 가셔서 진짜 아빠는 여자에 관심이 없구나 생각했거든요. 누가 여자를 소개시켜줘도 한 번도 마음에 들어 하신 적도 없고요. 근데 언젠가부터 늘 얼굴에 웃음이 끊이지 않고 행복해 하시고 들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 처음 봤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술도가 대표님 때문이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분이 처음에는 아빠 여친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보면 볼수록 진실하고 괜찮은 사람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아빠가 행복해 하시는 게 너무 보기 좋았어요. 누구보다 신중하신 아빠가 결혼까지 생각하시는 거 보면 더욱더 믿음이 가고요. 제가 알기로는 술도가 대표님은 미루고 계신데 아빠가 결혼을 더 서두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할머니도 아직 그분을 잘 모르시니까 마음에 안 드실 수 있는데 좀 더 시간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제가 감히 의견을 드려보는 거예요. 보미가 멋쩍은 웃음을 지으며 할머니의 표정을 살핍니다. 그러자 박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조건 따진다고 네 눈에는 속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내 눈과 내 귀로 들어온 정보로는 마광숙 씨를 순수하게만 볼 수가 없구나. 네 아빠가 광숙 씨 시동생들도 도와주고 있는 것 같던데. 시동생들이요? 시동생이라면 막내는 저랑 같이 LX 패션에서 일하고 있는데 워낙 능력이 뛰어난 분이시라 저희가 거의 스카우트 하다시피 모시고 온 거고 사회이사로 오신 분도 이름이 꽤나 나 있는 교수님이세요. 그리고 토스트 하시는 분은 납품을 거절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할머니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보미의 말을 들은 정수는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말을 이어갑니다. 어쨌든 네 엄마 자리는 아무나 들릴 수 없는 자리야. 한서방이 정 외로워하면 내가 적당한 사람으로 알아볼 테니 너도 네 아빠 설득 좀 잘해봐. 할머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 깊이 자리하고 있는데 조건에 맞춰 적당한 사람을 옆에 두라고 하면 할머니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건 세 명을 동시에 불행하게 하는 거 아닐까요? 박정수는 팩트를 폭격 수준으로 조근조근 내뱉는 보미의 말에 더 이상 대꾸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어리게만 보았던 보미가 어른이 다 되었구나. 나보다도 생각이 깊고 부모 생각할 줄도 알고. 아주 잘 컸어. 순간 박정수는 자신의 생각과 행동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정수는 동석을 거실로 불러 대화를 청합니다. 한서방, 사실 내가 마광숙 씨가 마음에 안 들어서 술도가까지 찾아가서 모진 말을 했었네. 아, 네 그러셨어요? 동석은 모르고 있었다는 듯 대답을 하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생각이 짧았네. 자네가 선택한 사람이라면 더 찬찬히 지켜보면서 알아봤어야 했는데 내 생각만 했어. 미안하네. 내가 조만간 마광숙 씨 만나서 사과를 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게나. 박정수는 손녀인 보미의 진심 어린 말들을 듣고 뭔가 많이 느낀 것 같은데요. 역시 진심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데 가장 큰 무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보미의 지원 사격으로 또 한 번의 고비를 넘기게 된 동석과 광숙. 앞으로는 별탈 없이 사랑 이야기를 쭉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둘의 사랑을 응원하신다면 댓글에 응원이라고 한마디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시간이 갈수록 더욱 더 흥미를 더해가는 KBS ETV 토요일 일요일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 형제를 부탁해. 앞으로는 또 어떤 감동과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우리들을 찾아오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